고요한 밤, 정막만이 감도는 고급 요양병원 특실. 링거줄이 꽂힌 채 창백하게 누워있던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올려졌다. 흐릿한 시야에 천장의 무늬가 들어오고 곧이어 낯선 얼굴의 간병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선생님! 간병인의 다급한 외침이 정막을 깨트렸다. 남자의 눈동자가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누워있지? 머릿속이 뿌옇다. 하지만 이내 한 여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광숙. 그의 아내. 그는 바로 2년 전 모두의 곁을 떠났던 오장수, 이필모였다. 장수는 이제 제법 또렷한 눈빛으로 간병인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가늘고 힘이 없었다. 내가 왜 여기에... 간병인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선생님은 2년 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오셨어요. 그동안 쭉 의식이 없으셨는데 기적이네요, 정말. 장수의 눈이 크게 뜨였다. 2년? 교통사고? 머릿속에 파편처럼 조각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 순간, 그리고 광숙의 얼굴. 우리 가족은, 아내는, 마광숙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병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동안 주실 여사가 시키는 대로 장수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왔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해야... 장수의 눈빛에 간절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서렸다. 연락하세요. 당장 내 어머니께. 그리고 내 아내에게도. 같은 시각 독수리 술도가는 환한 햇살 아래 평화로웠다. 마광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움직였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녀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다. 며칠 전 한동석과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광숙은 이제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긴 듯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웨딩밴드가 끼워져 있었고 곁에는 동석이 따뜻한 눈으로 광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광숙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세댁, 아직도 적응 중이야? 동석의 말에 광숙은 그럼요. 꿈만 같아요, 동석씨. 다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라며 답했다. 광숙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스쳤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뀐다. 동석은 그런 광숙을 끌어안으며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의 사랑은 견고해 보였다. 누구도 끼어들 틈 없는 완벽한 행복처럼.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의 가족 식사 자리. 광숙과 동석의 결혼을 축하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때였다. 술도가 문이 스르륵 열리고 낯선 남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가 광숙을 향해 내미는 손은 분명했다. 광숙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광숙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장수 씨? 그녀의 입술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동석은 광숙의 옆에 선 채 그 남자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다. 독수리 오형제는 물론 주실 여사마저 그 다리서 굳어버렸다. 주실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2년 전 아들 장수가 차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딸 광숙이 평생 병반호에 매달리는 가혹한 삶을 살게 될까 염려해 다른 사람의 시신과 바꿔치기하고 장수의 죽음을 위장한 그녀의 엄청난 비밀이 그렇게 모두의 눈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기환. 광숙과 동석의 행복했던 신호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죽음과 함께 묻혀버렸던 진실은 이제 다시 세 사람의 운명을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것이었다. 장수의 기환은 독수리 술도가를 덮친 거대한 폭풍이었다. 가장 먼저 뒤틀린 것은 광숙과 한동석의 관계였다. 광숙은 장수의 곁에서 과거의 상처와 새로운 사랑 사이에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장수는 마치 자신이 떠났던 어제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광숙에게 매달렸고 우리의 결혼은 아직 유효한 거잖아, 광숙아. 라며 그녀를 붙잡았다. 반면 동석은 사랑하는 광숙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번뇌에 잠겼다. 그는 광숙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술도가의 밤은 광숙의 한숨과 동석의 침묵으로 가득했다. 한편 장수의 어머니 주실 여사는 아들의 싸늘한 시선과 가족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장수는 깨어난 뒤 어머니가 자신을 숨기고 죽은 사람으로 위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어머니는 제게 죽음을 선물하셨어요. 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를 산송장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장수의 절규에 주실 여사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다. 다 너를 위해서였다, 내 아들아. 내가 식물인간으로 평생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리고 광숙이도. 그녀의 뼈아픈 속죄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음을 보여줬다. 가장 궁지에 몰린 것은 독고탁, 이훈이었다. 장수는 사고 당시 독고탁의 비열한 행적을 어렴풋이 기억하기 시작했고 한동석은 장수의 흐릿한 기억 조각들을 맞춰가며 독고탁에 숨겨진 악행과 오장수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다. 독고탁은 장수가 살아 돌아온 것에 경악하며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워 장수와 독수리 술도가를 위협하려 했지만 그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장수의 생존 자체가 독고탁의 모든 계획을 뒤엎었고 결국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범저가 만천하에 공개되며 그동안 그에게 시달리던 독수리 술도가와 가족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장수의 기화는 독수리 오형제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죽은 형이 돌아왔다는 기쁨과 동시에 광숙과 동석의 관계에 대한 혼란과 그리고 어머니 주실 여사의 비밀에 대한 충격이 뒤섞였다. 오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결국 독수리 술도가라는 뿌리를 통해 다시 뭉쳤다. 그들은 장수에게도 광숙에게도 그리고 동석에게도 각자의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결국 광숙은 오랜 고뇌 끝에 한동석의 손을 잡았다. 장수에게 미안함과 연민을 느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동석에게 굳게 가 있었다. 장수는 처음엔 광숙의 선택에 절망하여 술도가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독수리 술도가의 과거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잠시 가족의 곁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장수는 떠나기 전 광숙과 동석에게 진심으로 행복하라는 말을 남겼고 주실 여사에게도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다시 평화를 되찾은 독수리 술도가. 광숙과 동석은 이 모든 혼란을 겪으며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었고 오형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며 술도가를 함께 운영해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유대감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독수리 술도가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장수 역시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막을 내릴 것이다.